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슬픈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플러스 0.5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60%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0.8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장 초반에는 모두 1% 이상 상승을 하였으나 장 후반에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참 이상했던 게 아마존 말고 IBM에서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IBM에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다우가 크게 상승을 하였으나 장 후반에 IBM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우 지수는 장중에 1% 이상 상승을 하였으나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였고 유럽에서도 경기 부양책 소식에 장 초반부터서 1%대 상승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장 후반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현재는 유럽 증시가 모두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큰 손실을 봤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오늘 큰 손실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한국의 GDP 2분기 경제 성장률과 현대차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관은 어제 샀던 매수 물량보다 2배 이상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 역시 한국 증시를 매도하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 자, 내일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또 한 번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또 한 번 하락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를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복귀되면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6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상승세가 이어지더니 오전 4시가 넘어가니까 보시면은 어제 제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다우와 나스닥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4시 때 접어들면서 다우가 상승세가 꺾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시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 중이었는데 나스닥은 오전 4시 이후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0.81%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나스닥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추가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봉쇄가 풀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준다고 오히려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지금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회사를 안 나가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부작용이 되게 많은 정책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잘 합의가 돼서 유럽 증시는 어제 양호하게 상승을 했고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나왔죠. 물론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은 유럽 쪽은 실업급여에 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IBM이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보통 기술주 같은 경우 MS라던가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지만 다우에 상장돼 있는 IBM은 장 초반에 실적이 좋다고 나오면서 플러스 4.59%가 상승을 했으나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로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실적을 발표해서 이렇게 8% 가까이 상승을 했으나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1.83%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 역시 어제 하락으로 마감됐죠. 마이너스 1.50%. 알파벳, 구글 역시 어제 신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0.51%. 이렇게 되면서 기술주는 모두 다 하락을 하였고, 덕분에 나스닥은 어제 신고가를 찍고 잠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가 모두 다 내렸는데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0.6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마존이라던가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 등이 하락이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살아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포는 개인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살펴보시면은 1196원, 어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 역시 41불,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시작됐었고 장중에도 플러스였지만 지금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과 장중에는 나스닥과 S&P 500이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우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증시에 조정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2%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0.81% 정도 하락했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아마 오늘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까 안 좋을까 살펴보면은 그렇게 실적이 좋다고 예상되는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내일 정말 큰 이벤트가 있죠. 무슨 이벤트가 있다? 네, 바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죠.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블룸버그라던가 JP모건에서는 현재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다리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이었죠.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까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한번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1.3인가 아니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이너스 2.4인가 내일 나와봐야 되겠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영상이었죠. 한국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돌아올까 이 영상에서 만약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량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개인들은 내일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걸 알고 던지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물량들을 잡아먹고 오히려 공포에 내일 상승을 시킬 수 있는데 오늘 수급 주체가 누구였죠? 코스피 코스닥 수급 주체는 개인이었고 어제 산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던졌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건 검은머리 외국인이고 아니 기관이 어제 들어온 거에 2배 이상 팔고 튀었어요. 저는 당연히 금융투자겠구나 싶었더니 금융투자는 또 아니네요. 그럼 설마 우리의 친구 연기금? 연기금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투신? 투신도 아니었더군요. 그러면은 대체 누가 던졌을까? 설마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뱅크 오브 뱅크. 은행도 아니었어요. 그럼 설마 기타법인도 아니더군요. 그럼 대체 이 많은 수량은 누가 던졌을까요? 어떤 기관이?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들이 조금씩 모두 다 던지면서 오늘 2,400억 원어치 매도가 나온 거예요. 특히 하이닉스가 정말 너무하던데 하이닉스 어제 오랜만에 잠깐 상승시켜주더니 상승했던 상승분을 거의 다 다시 반납시키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반등이 좀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짜 8만 원이 깨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암울한 상황인데 현대차도
12만 원이 오늘 다시 깨졌죠. 그리고 현대차는 내일 실적 발표해요. 실적 발표가 되면은 실적이 좋다고 해도 초반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쭉 빠지다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실적 나오고 그냥 꼬그라질지 내일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은 내일 현대차 실적이 좋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여기서 잠깐 12만원대로 올려주더니 12만원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내일 실적 발표를 하면은 개인분들이 또 들어올 걸 아니까 오늘은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으니까 이걸 못 던진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물량을 또 던질까요? 내일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는 그린 뉴딜 정책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만큼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빼버리는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올라가봤자 이런 데서 막혀요. 14만원대 많이 쳐줘봤자 14만원대고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설프게 들어가서 2위에 먹는다면은 몇 프로나 먹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또 미국 재봉쇄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게 현대차인데,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 들어왔으면은 내일 증시가 너무너무나 기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오늘 손절을 하고 내일 증시를 지켜볼 예정인데, 여러분도 욕심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난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200만 원만 더 찍으면은 이제 2천만 원 돌파였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을 달성하려다가 마이너스 300만 원 손절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익금이 4천만 원을 달성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번에도 200만 원만 채우면은 수익금이 4천만 원 돌파였는데 200만 원 찍어보다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매우 아픈 손절을 하고 오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오늘은 제가 장중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왜? 오늘 물리고 한국의 GDP 나오고 내일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개판 나와서 지수가 내리면은, 지금 종가 베팅 잘못 때리면은 그냥 끝이니까. 그래서 오늘 지수를 보셔도 코스피는 0.45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60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로도 전환을 했어요. 보시면은 12시에 고점을 찍고 마이너스를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코스닥은 진짜 이 제약바이오, 특히 신일제약이라던가 신풍제약 미쳤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지수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을 보시면은 내린 종목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바이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좋으면서 오늘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고 수급도 좋았어요. 그리고 4분기에 조기 공장 증설 검토까지 한다는 호재까지 나오면서 여기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잠깐 외국인과 기관이 꼬시고 다음날 던지느냐 잘 봐야 됩니다. 내일은 그냥 GDP 나온 다음에 지수 자체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종가 베팅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은 상한가 말았던 종목들도 다 풀렸어요. 내일 GDP 발표가 있기 때문에 투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9시 40분에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말았지만 위에서 빠지면서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15%를 찍었을 거고, 유라테크도 상따를 잘못했으면 큰일 났죠. 30% 상한가를 찍었다가 종가는 21%.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를 갔다가 다 풀렸던 종목들이 너무 많고, 장 초반에 급등했던 서린바이오 혹은 유유제약 이런 애들도 다 20%대 급등시켜놓고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잔인하단 말이에요.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캠온 이런 종목도 장 초반에 거의 22%까지 올려놓고 빼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를 가려면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았지만 개인 세력들도 몸을 사리고 있죠. 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현재 내리고 있고, 내일 증시가 안 좋은데 거기다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까지 발표를 했는데 별로다. 투심이 좋지 않아요. 상한가를 보내도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가 풀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상한가를 못 말면은 그 다음날 급등해서 이걸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잠깐 올리는 척 해놓고 다시 또 빼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조화제약이라던가
화일약품은 어제 상을 말았지만 오늘 잠깐 올리고 음봉으로 끝났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수돗물 유충 관련 이런 제약주? 이런 애들은 상을 말아도 잘 풀리더군요. 오늘 뭐 서린바이오도 상한가 갈 것 같았지만 이 상한가를 간 적이 별로 없는 주식은 여러분이 종가에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얘 상한가 가나 했더니 여기서 멈췄어.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상한가 근처에서 멈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빼버리고 기존에도 보시면 상한가를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날은 물론 상한가를 갔죠. 근데 그 다음날도 빼버렸다가 올리고 되게 좀 지저분한 녀석인데 오늘 이 녀석 무슨 뉴스가 뜨더군요. 여기서 무슨 수돗물 유충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얘는 무슨 바이오 주면서도 수돗물 관련주? 그러면서 뭐 진단키트에도 얽혀있고 뭐 있고 막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얽혀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 가지 이슈로 크게 안 가가지고 못 가더군요. 와, 그리고 시간에서도 반응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또 되면 어떻게 해요? 올려놨다가 빼버리고 올려놨다가 빼버리고 이런 양아치 짓거리를 평소에 많이 한 주식은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데서 한번 올려놓고 뺐던 것처럼 또 내일 잠깐 올린 척하고 뺄까? 이런 데 올렸다가 뺄까? 아니면 이걸 잡아먹고 올라갈까? 올라가려면은 내일 GDP가 막 안 나오고 막 수돗물 관련주가 막 상승을 해야지 얘도 그나마 1+1 삼각김밥처럼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뭐 올라갈 만한 주식들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좀 안타깝게 손실 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종가 베팅을 하나 했는데 어제 수익금을 100만 원까지 줬습니다. 100만 원까지 줬는데 제가 200만 원을 찍어야지 4천만 원을 돌파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안 챙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이걸 손절을 때렸어요. 손절 딱 때리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복구를 쉽게 했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으로 아주 손쉽게 복구를 했죠. 장 시작하자마자 11,000원이 깨졌습니다. 아싸 좋구나 하고 저는 받아 먹었죠. 자, 이 종목을 한번 복귀해 보면은 오늘 개인과 기관이 좀 사면서 올랐지만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면서 이 종목 진짜 아쉬웠는데 자 보세요. 장 초반부터서 어떻게 됐다? 여기 터치하는 순간에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런 데서 체결이 돼요. 그리고 자,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은 제가 아까 60만 원 손실 본 거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은 수익권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제가 돈을 좀 뽑았다고 어제 보여드렸죠. 제가 어제 돈을 한 4천만 원 정도 뽑아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투자금이 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11300에 던지니까 마이너스 아까 65만 원이 어떻게 됐다? 플러스 7만 원을 변하더군요. 근데 제일 아쉬웠던 게 여기에요. 여기에서 찍었을 때 제가 이쪽에서 던지려고 했는데 못 던져가지고 여기서 던졌거든요. 이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얘가 정말 쓰레기 같은 게 봐봐요. 9시 반에 그냥 돌파했다면 11300을 돌파를 해가지고 11,550원까지 갔어요.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7만 원이지만 여기 11900까지 가면은 내 수익금이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오늘 드디어 4천만 원을 찍겠구나 해서 내가 위에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아주 개쓰레기 같은 게 중간에 호가가 깨지면서 보합까지 내려옵니다. 돌아버립니다. 여기서 가다가 500원 터치하고 빠져요. 자 보세요. 여기 다시 보합 근처까지 여기 딱 내려오는데 순간적으로 쫄았어요. 이게 어제도 보시면은 아주 쓰레기같이 11700까지 올려놓고 다 빼버렸거든요. 11700까지 어제 찍었단 말이에요. 찍자마자 바로 다 빼버리고 종가까지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서 여기서 촥 올린 건데 올렸다가 중간에 빼버리고 올렸다가 빼버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11300까지 왔죠 여기. 11300까지 와버려가지고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11500이었으면 수익금이 제가 100만 원이었는데 못 챙기고 여기서 그냥 익절하고 나가니까 제 총 수익금이 아까 손절한 거하고 합쳐서 플러스 7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를 11,300원에 나갔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갈 것 같거든요. 오늘 여기 정고점만 뚫으면은 바로 12,000원에 안착할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막 보합 수준까지 내려오니까 막 되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여기에서 100만 원 넘게 수익을 줬을 때 수익을 안 챙긴 거.
여기서 나간 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갈 것 같은데 재공략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불사 제가 어제 그 변비약을 먹어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잠깐 갔거든요. 화장실을 잠깐 간 순간 이게 터져버린 거죠. 돌아버리는 겁니다. 자, 저는 분명히 오늘 11,700원을 뚫고 12,000원까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고가에서 잡았어. 어디서 잡았냐면은 11950에서 잡았습니다. 11950. 손오공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잘 잡았어요. 11950에서 잡았고 12,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그 위에서 추세가 살아가지고 내가 200만원까지 찍으려면은 얘가 12450까지 올라가야 돼요. 12450. 그래서 12450에다 걸어놓고 이번엔 가겠지. 용용 죽겠지 하면서 기다려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쫙 올라갑니다. 예, 장중에 VI도 걸렸어요. 장중에.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가자! 아싸 좋구나! 그래 조금만 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보세요. 빠라밤 빠라바라바바 다 깨지고 내려와. 12,000원도 깨질 듯 말 듯 하는데 이거 개미털기다. 아니야. 심장 약한 개미만 나가는 거야. 설마 이거 안 깨지겠지? 깨지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도 수익금이 100만원이 넘었는데 100만원을 또 못 챙긴 거야. 왜? 200만원 찍으려고. 내가 왜 이렇게 200만원에 집착하느냐. 4천만원까지 돌파하려면 200만원만 달성하면 되는데 100만원 두 번으로 나눠서 했어도 이미 달성을 했겠지만 매매를 해보시면 알아요. 한 번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심한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버리는데 손을 놔버렸어요. 여기서 가겠지 11500까지는 안 가겠지. 11,500원에는 반등 나오고 다시 올라갈 거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면서 드디어 이날이 온 건가, 큰 손절을 한 날 하면서 11,500원에 터치하면은 미련 없이 손절하자 하고 기다렸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길래 나 너무 좋아했어. 그래, 믿었었어. 우리 기관 형님들이 사주실 거야 하면서 막 다시 12,000원 올라왔는데, 야, 12,000원 한 호가만 먹어도 다시 한 8만원인가 수익인데 그 수익을 못 챙겼어요. 그리고 다시 빠져. 그리고 이제 막 눈물이 나려는 거야. 아니, 탈출 기회를 줬는데 왜 왜 그놈의 200만원 찍어 오려고 지금 이 쇼를 하고 있는 건가? 또 내리네. 이번에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두 번째에서 막히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꼬그라져요. 근데 여기서 12,000원의 벽을 못 뚫고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내려갈 거 아는데 알면서도 못 자르겠는 거야 진짜. 막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11,500원을 터치할 경우에는 손절, 11,500원을 지지해주면 하루 더 가져가 보자, 이거 더 간다, 더 갈 거야 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손을 놨어요. 근데 1시 넘어가니까 진짜 스탑로스 걸어놨거든요. 제발 터치하지 말아줘 하면서 이번엔 그냥 자버렸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한 300 정도 손실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명의 시간이 오죠. 네, 1시 20분에 매동이 나왔어요. 근데 1시 20분 매동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매도 중인 걸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1시 20분 매동이 외국인이 매수였는데 매도로 잡히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11,500원이 터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에 잠겼죠. 근데 지금 싸우다가는 분명히 물릴 것이고, 아까 서린바이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가 풀린 거 보고 지금은 낌새가 이상하다. 신풍이나 신일은 홀짝 배팅입니다. 이런 애들을 그 시간대 공략을 했으면 수익을 복구했을 수 있겠죠. 단 30분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10%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를 무슨 근거로 잡아요? 신일, 신풍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장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까지 말았는데, 오늘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복구할 수 있을 만한 방법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차라리 100만원씩 3번 해가지고 천천히 복구하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고 이번 달에 이걸로 끝내자. 솔직히
나 이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1,000만 원 찍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루 500, 600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하루에 1,000만 원을 2번이나 찍었고 총 한 달에 1,000만 원, 월 1,000, 월 2,000까지는 찍어봤는데 월 3,000까지 찍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3,4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매매를 해서 7월 말까지는 5천만 원을 찍는 게 아닌가 이런 행복한 상상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 왜냐면은 여기서 다시 복구를 시킨다고 해도 350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플러스 200만 원을 추가하려면은 550을 찍어야 되는데 뽀록샷이 터져야 돼요. 여기 700만 원 했을 때는 제가 종가에 사놨던 종목이 갑자기 뉴스가 떠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갭이 엄청나게 떴고 당시에는 투자금 중에서 100원도 인출을 안 했지만 지금은 4천만 원 가량 인출을 해서 예전처럼 막 2억 배팅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뭐 4천 못 찍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냥 복구를 시켜보던가 아예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하겠습니다. 잠도 못 자고 지금 계속 일주일 넘게 있었는데 보세요. 저는 새벽에 잠을 못 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다우하고 나스닥 이 시간이 있잖아요. 저 5시 넘어서 자요. 다우와 나스닥이 끝나면은 그때는 잠을 잘 수 있어도 그전엔 불안해서 못 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럼프 형이 만약에 코다리 바이러스에 걸리잖아요. 그럼 전 세계 증시 그냥 떡락 나옵니다. 떡락 나와. 근데 제가 수익금이 아무리 커봤자 1억 베팅 했을 경우에는 저게 하한가 가면 마이너스 3천이고 2억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만 맞아도 마이너스 4천이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돈을 다 날릴 수 있는데 제가 베팅을 막 1억씩 때리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럼프 형이 마스크 쓴 게 지금 코다리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일부러 그걸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면서 잠을 못 자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딱 지난번과 똑같은 실수로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 거 보니까 지금은 복구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돌파를 생각하기보다는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말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던가 아니면은 장이 완전히 좀 빠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좀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잡던가 해야지 괜히 오늘 이렇게 DPC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에서도 벌써 1% 오르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팍 들어와가지고 오늘 17,800원까지 올랐던 종목 이런 종목 보면은 저 그냥 사고 싶더군요. 아까 한미반도체를 들어갈까 얘를 들어갈까 둘 중 하나 갖다 고민을 했거든요. 1시쯤에 얘가 착 올라가는데 얘를 잡았어야 되나? 얘가 마이너스 3%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3%까지 빠져가지고 6,400원까지 내려갔는데 그 뒤에 올라갔으니까 못해도 3% 이상은 먹을 수 있었는데 원래 하던 놈은 했으면 됐는데 얘는 지금 어제 그 공시가 나왔잖아요. 악재 공시. 자가주식 50만 주를 10월 20일까지 처분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던지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좀 올린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제 물량 다 던지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 던지면 받아요. 왜 받냐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비 심사 결과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DPC 회사에서 50만 주를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개인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 그런 찌라시가 뜨면은 회사에서도 던질 것이고 외국인 애들도 같이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할 수 없고 그 접근을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좋다가 아니라 얘네는 지분율을 1%에서 2%만 유지하고 맨날 단타치고 빠진 애들이라서 지금 시간에서도 오른 거 보고 얘네 내일 18,000원 잠깐 돌파해놓고 또 빼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리고 일양약품 보세요. 오늘 부강약품이랑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부강이랑 일양은 사이가 안 좋은가요? 부강약품 보세요. 마이너스 8%대. 일양약품. 왜 디커플링이 되는지 제가 제약주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보통 같은 섹터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디커플링이 나더라고요. 일양약품은 이런 데서 반등이 아침에 나오는데 부강약품 보세요. 부강약품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부강이 내리니까 일양이 올라가요. 그 종가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얘 보세요. 일양약품. 단일가에서 또 다시 다 빠졌어. 얘의 특징이 장막판 한 10분 남겨놓고 막 위로 쳐 올리는 건데 그런 거는 오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신일이랑 신풍 쪽에 다 수급이 쏠리면서 얘는 오늘
그냥 조용했죠. 10만원대 꼬시기에 들어갔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10만원대는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10만원대까지 꼬신 다음에 위에서 던져버렸는데 너무 고가입니다. 이렇게 지지해준 척하고 확 빼버리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당해요.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팜이 상승하고 SK 관련주 찌라시가 떴죠. 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핫했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한가를 무려 3번이나 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바이오팜에서도 좋은 호재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신종 코다리 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생산을 맞손을 잡았다. 이 뉴스에 오늘 SK 달린 주식들이 상한가를 무더기로 갔는데 오늘은 SK 바이오팜은 조용했고 SK 관련주, 우선주나 이런 애들만 상승을 했어요. 심지어 일신바이오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름이 바이오라고 붙은 애들은 다 상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SK 바이오팜은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무거운 주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점상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뭐 갈 수 있는 이벤트나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이렇게 가려면은 무슨 호재 뉴스가 있어야 되나요? SK에서 무슨 코다리19 백신을 생산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인 디지털 조선이 오늘 좀 움직이더군요. 마이너스 4%대 3,000원 벽을 딱 깨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반등이 나왔어요. 3010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확 나오는데 역시 정치 테마주 장이 좀 안 좋으면은 다시 수급이 쏠립니다. 내일 만약에 증시가 또 안 좋으면은 수돗물로 갈까, 정치 테마주로 갈까, 아니면은 키트 관련주로 갈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키트 관련주 시젠은 오늘 내렸어요. 시젠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1.16% 하락을 했지만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뉴스 빵 띄우고 이렇게 잠가버리던데 중간중간에 풀려가지고 막판에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풀리고 막판에 말아버렸어요. 이게 동시효과 직전까지 이렇게 막 싸우는 애들은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시간의 단일가도 잠겼는데 이렇게 막판에 잠그는 거는 투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막 계속 풀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얘가 갭이 뜰까 안 뜰까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막 아까 말씀드린 상한가가 풀린 종목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또 이전을 한다. 행정수도 이전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올랐던 종목인데 여러분 최근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한다면서 그린벨트 관련주들 다 올랐다가 SG 충방이나 이런 애들 어떻게 됐어요?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 뉴스 나오고 떡락했던 것처럼 아니 저 이전 추진을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하면 끝이니까 지금 짝콜 싸움에 여러분이 베팅하지 마세요. 막 상한가를 3방 가든 4방 가든. 안 그러면 주식을 오래 못해요. 계속 뉴스만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뉴스 보고 매매하고 그냥 실적 아까 막 이런 거 안 보고 매매를 하니까 뉴프라이드 같은 거 사가지고 거래 정지 당하고 상폐된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뉴프라이드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개쓰레기 같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중화권의 문화의 거리다 뭐 한다 하면서 뭐 동전주를 2만 원대까지 올리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전 천국이라니까요. 그나마 오늘 정상적인 종목들 SK 이노베이션이라던가 혹은 전기차 관련주들은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매매를 끝내고 싶어서 SK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을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얘는 호가가 너무 두꺼운데 걸어두면 내 것까지 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그냥 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잡아야지 밑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인데 얘를 잡을 바에는 다른 애를 잡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종가 기준까지 상승률을 따지면은 얘를 4% 먹었다 5, 4, 20 했으면 먹었을 텐데 하면서 좀 아쉬움도 들지만 평소에 얘가 많이 올라봤자 15%입니다. 근데 평소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5% 올랐다가도 종가가 그냥 2%대 하락. 막 여기 보면 다 5%까지는 어떻게든 오르는데 얘를 처음 봤을 때 5% 이상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 이런 데서 또 조정 주겠지 하면서 안 받고 삼성전기도 장 초반에 조정 주면서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더니 오늘 쭉 올라가더군요. 전기차가 잘 나가요. 전기차가. 에코프로도 오늘 15% 오르고 에코프로 때렸어야 되나 말았어야 되나 하면서 막 후회를 했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미반도체는 절대로 나쁜 종목이 아니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랬지 얘가 나쁜 종목은 아니었단 말이야. 얘가 분명히 네가 12,200원에 나갔으면 탈출할 수 있었고 네가 여기 11,500원에 나가려고 했으면 100만 원의 수익을 두 번이나 줄 수 있는 구간을 줬는데 내가 욕심 부리다가 여기서 맞은 거고 여기서 수익을 못 챙긴 거고 제 욕심 때문에 문제지 이 종목 자체가 쓰레기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내가 잘했으면 되는데 왜 먹을 거리를 줬는데 욕심 부리다 못 챙겼을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오늘도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언젠가 올 수 있는 필연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GDP 나오면은 호텔, 레저, 스포츠주는 또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침체되는 섹터들 또 깨질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 내린다고 잡거나 그러지 마세요. 개인분들이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 또 나오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호텔신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면세점 공항에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항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면세점이 수익을 거둡니까? 그래서 지난 분기 적자를 봤는데 이번 분기도 뭐 적자 보겠죠.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세요. 잘못하다 죽어요 진짜. 아니면 남들 다 수익 내고 있을 때 손가락만 쪽쪽쪽쪽쪽 빨고 있어가지고 손가락 달아집니다. 그래서 내일 GDP 나온 다음에 어느 쪽으로 섹터가 옮겨가나 보세요. 어제는 분명히 테슬라가 마이너스로 전환해서 우리 전기차가 안 갈 줄 알았는데 디커플링이 돼서 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관련주가 잠깐 상승을 띄워놓고 뺐는데 내일 다시 갭을 메꾸러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실적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한미반도체가 정말 실적도 괜찮았고 오늘 정말 좋은 그런 타이밍에 들어갔는데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해가지고 수익을 못 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막 제약주 신일제약이 내일 뭐 상한가를 가든 신풍이 가든 얘네 또 상한가 또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제약주 섹터가 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그린벨트 관련주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예, 하한가를 가거나 급락이 나왔죠. 이번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실무근 아직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만 나오면은 다시 한번 급락 내지 하한가를 갈 수 있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다시 풀린 걸 보면은 그렇게 투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는 양날의 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기관이었죠. 특정 주체가 던지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올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내일이 있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경계하는 느낌이 드는데 외국인이 내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온 다음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잘 지켜보시고 내일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제 성장률은 제 예상으로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실적도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발표가 되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상꿀스님, 오케이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